불국사 3층 석탑과 성덕대왕 신종 등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 유산들이 3차원 프린팅 데이터로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승가대가 원종 스님 총장 취임을 계기로 입학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등 5대 종단과의 신년 인사회를 처음으로 마련해 지역 발전과 종교 간 화합을 모색했습니다. 신도시 포교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해온 경기도 고양시 사암연합회가 신년 할애법회를 통해 시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BBS 뉴스의 연중기획 불자열전. 오늘은 전국금융단 불자회를 이끌었던 권순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국사 3층 석탑과 성덕대왕 신종 등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 유산들이 3차원 프린팅 데이터로 국민들과 만납니다. 문화재청이 우리 문화재 186건의 3차원 입체 프린팅 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활용하도록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3차원 입체 프린터로 출력한 경주 불국사 3층 석탑과 영암 올칠산 마애열의 좌상, 그리고 조선왕실 문정왕후 어보의 모형들입니다. 국보 제21호 있는 경주에 있는 석가탑입니다. 불국사 3층 석탑인데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화재들을 스캐닝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학교 현장에서 문화재를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용도로 해서 교육 보조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실제 크기의 20분의 1 크기로 모형을 제작을 했고요. 학생들이 실제로 조립을 해보면서 석가탑의 조성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월출산 깊은 산중이나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보존돼 쉽게 접할 수 없던 소중한 문화재가 3D 입체 프린터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문화재청이 훼손 등에 대비해 원형 복원을 위해 제작해둔 문화유산 3차원 입체 데이터를 프린팅 데이터로 변환해 제작한 것들입니다. 문화재청이 이들 문화재와 함께 익산 미륵사지 석탑 등 모두 1196점의 3D 프린팅 데이터를 무료로 온라인 개방했습니다. 문화재를 활용한 콘텐츠들은 기존에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기존에 문화재 원형 기록을 위해서 축적한 3D 데이터를 가지고 프린팅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개방을 하게 됐습니다. 3D 프린팅이나 모델링, 영상, 스캔 원본 등 구축된 다양한 데이터들은 국가문화유산 홈페이지를 통해 주제와 문화재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대용량 데이터는 메일로 신청하면 별도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부터 대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활용이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3D 프린팅 콘텐츠 시장에 보면 주로 이제 외국의 문화재로 할 수 있는 에펠탑이라든지 자유의 여신상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쓰였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3D 프린팅을 이용한 교육 보조제라든지 기념품 이런 쪽에 문화재를 이용한 그런 다양한 그 모형들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홀로그램이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문화재로 활용한 전시나 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술들도 있고, IoT 기술들도 있고, 클라우드 기술들이 있는데 3D 기술을 이용해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 계측을 한다든지 변이를 측정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부분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데이터가 향후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될 경우 소중한 우리 문화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고 다양한 고부가 가치 콘텐츠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신라역사관 2실과 월지관에서 진행한 관람 환경 개선 보수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금관총, 황남대총, 천마총 등에서 나온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이들 전시실에는 저반사 유리와 LED 조명, 면진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이번 공사로 박물관 대표 문화재인 천마총 출토금관과 금제 허리띠는 독립된 공간에 전시하고 디지털 콘텐츠도 확충했습니다.
박물관은 올해 신라 건국과 성장을 다룬 신라 역사관 1실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천태종이 종단 발전과 중생구제에 앞장섰던 이대종정, 대충대종사를 기리는 탄신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천태종은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종정 도용스님 등 4부대중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충대종사 탄신 93주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천태도량에 대충대종사의 밝은 지혜와 자비가 현현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류한우 단양군수 등은 천태종단의 안정과 대중교화를 위해 힘쓴 대충대종사의 생애와 업적을 되새겼습니다. 대충대종사는 1945년 구인사에서 상월 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한 뒤 74년 이대종정에 취임하는 등 대중교화에 힘쓰다가 1993년 원적에 들었습니다. 불교계 해외 구호 NGO 단체인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을 후원했습니다. 지구촌공생회는 최근 KBS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에 2천만 원을 전달하면서 절반인 1,000만 원을 나눔의 집에 지정 후원했습니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외롭고 힘들게 지내는 주변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나눔의 집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복지를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주 스님의 후원 소식을 들은 할머니들은 다른 때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다는 말로 화답했다고 나눔의 집 측은 전했습니다. 한국 불교는 최근 출가자 감소 속에서 승단의 후학 양성이 미래가 걸린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원종 스님을 새 총장으로 맞은 중앙승가대학교는 입학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승가대 40주년 기획 리포트 두 번째 순서,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립 중앙승가대학교의 입학생 정원은 120명. 하지만 2013년부터는 매년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 직면한 최대 난제인 출가자 급감과 탈종교화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학교가 경쟁력을 갖춰 불교 유일의 승가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고민을 해서 나갈지는 저희들의 하두고 그리고 또 헤쳐나가야 될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중앙승가대 새 총장을 선임한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회 현장에서도 입학생 정체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120명이 정원인데 이제 우리 이사장 씨님 하실 때도 항상 문제가 되고 우리 교육원장 씨님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그걸 뭔가를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되겠는데 중앙승가대의 새 도약을 위해선 신입생 확충 문제부터 풀어야 할 상황을 맞았습니다. 승가대 출신 동문 스님들은 훌륭한 교수진 영입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중앙승가대 5기 졸업생으로 신임 총장에 선임된 원종 스님은 동문들과 합심해 학교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승가대는 조계종 종립학교입니다. 조계종의 종지를 따르고 총무원 이사장 스님의 의중을 잘 반영해서 교수님들과 동문들과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승가대학으로 훌륭한 지도자를 길러낼 수 있는 학교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원종 스님 총장 선출로 넉 달여 공백을 해소한 중앙승가대는 이제 건학 이념에 걸맞은 불교 인재 불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승가대는 다음 달 25일 입학식을 겸한 총장 취임식을 가질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학교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중앙승가대는 수행자들이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수행자들은 사회를 정신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가대에서 공부하고
또 사회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글로벌 시대에 세계인들을 이렇게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이런 성과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중앙승가대학교는 새 총장 원종 스님이 앞장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교육의 무한 경쟁, 창의 융합형 시대에 중앙승가대학이 갖는 경쟁력은 곧 한국불교의 위상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부산시가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등 5대 종단과의 신년 인사회를 처음으로 마련해 지역 발전과 종교 간 화합을 모색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장인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이웃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데 일심단결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를 맞아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부산 지역 5대 종단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종단 대표들과 부산시 관계자들은 서로 덕담을 나누며 부산시정을 위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부산시가 신년을 맞아 이렇게 각 종단 대표들과 한자리에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거돈 시장은 종교는 평등, 종단은 화합, 시민은 행복이라는 목표를 함께하기 위해 다 같이 고민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민선 7기 시정의 핵심 가치는 사람 중심입니다. 이 대립과 갈등이 아닌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충만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된 신년 인사회는 각 종단 대표들의 신년 메시지 발표와 공동선언문 발표 등 약 7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불교계 대표로 참석한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은 이웃을 남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고 시민이 행복한 부산시가 될 수 있도록 일심단결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시의 시민들이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우리는 열심히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수행하고 나아가서는 많은 분들이 평화롭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원 축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날 신년 인사회에서는 부산시와 5대 종단이 함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상호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시대에 함께 동참하며 남북 평화에 부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힘을 모으는 등 부산의 미래와 공동 번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신년 인사회에 대한 여론을 살펴본 뒤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되신 날 성도제의를 맞아 경북 안동 지역 불교계가 안동시청 대동관에서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과 안동불교사암연합회장 등운 스님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늘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인 축서사 무여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인과를 믿고 실천하자고 설했습니다.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자비보시 사상을 실천하며 서로를 공경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과를 믿고 인과를 실천합시다. 무여대종사는 또 한국 불교가 내우외환으로 허둥대고 있다며 계율을 통해 불교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도시 불교 포교와 자원봉사 등의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동이 있어온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사암연합회가 마련한 기해년 신년 할애회가 열려 지역 불교계의 화합을 다지며 시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도시 포교 거점 확보는 조계종이 추진하는 올해 주요 사업입니다. 조계종의 올해 예산안에도 신도시 포교용 부지 매입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 종교인구 감소 속에서 신도시 포교 활성화는 불교의 미래가 걸린 과제입니다.
수도권 신도시 일산을 중심으로 한 경기 고양시는 대표적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이 지역에 교회는 1000개가 넘지만 사찰은 80여 개에 불과합니다. 신도시 불교 포교의 현주소입니다. 그럼에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과 봉사를 적극 실천하면서 포교 역량을 10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분야에선 대규모 조직인 천수천안 자원봉사단을 발판으로 이웃 종교에 뒤지지 않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 신년 할애법회는 이 같은 현실을 공유하면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수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참선을 하든 사경을 하든 절을 하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든 그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고양시는 특별히 봉사하는 데에서 고양시 관계자와 정치인들은 소외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 등 지자체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복지사각지대를 묵묵히 돌봐온 불교계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그 사업연합회는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하지도 못하는 부분들까지 봉사활동을 실천해왔던 점들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우리 고양시 어둡고 아픈 곳을 나눔과 보시의 그런 공덕을 베풀고 계신 천수천안 봉사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사장에서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는 1차 집으로 마련한 수익금을 저소득 가정 자녀 15명에게 장학금으로 전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세간의 등불이시며 온갖 공덕으로 중생을 인도하시는 부처님, 이제 저희들은 나눔과 봉사로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겠나이다. 일산 신도시를 품고 있는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전국 어느 곳보다 포교 역량이 집결돼야 할 곳입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고양시 지역의 자비 나눔과 봉사 활동은 모범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 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40번째 순서로 전국 금융단 불자회를 이끌었던 권순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홍진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검도 5단이 말해주듯 다부진 몸과 눈매. 무인 같아 보인 권순찬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첫 인상은 신신 가득한 말과 자비로운 웃음에 금방 사라졌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4시 반 1000배로 일과를 시작한다는 말엔 감탄이 터져나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15년 해외에 나가서도 그는 절 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한 1000배를 하고요. 장기 합장 법신 진언하는 걸 잠깐 하면 한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능엄주 독송하고 하는 게 이제 아침 일과고요. 요즘은 이제 선원에 가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2시간 이상은 이제 참선을 합니다. 경북 상주 출신의 권순찬 전 부원장 보는 중학생 때 고모가 심어준 작은 불심을 한국은행에 입행하면서부터 키웠습니다. 불자회 활동을 하고 해인사 수련회를 다녀오고 하남 정심사에서 도반들을 만나며 불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만들어지면서 더욱 치열해진 경제 엘리트 간 경쟁은 오히려 그에게 신심을 더욱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조직 개편 등에 따른 구조조정의 위기에서도 그는 줄곧 금융감독원 불자회, 금융단 불자회를 이끌면서 부원장보란 임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체가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한 2,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면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승진하고 이런 데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번 미끄러지면 좀 뒤떨어지면 굉장히 회복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해인사 가서 이게 수련회 하고 할 때 그때도 저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제 동기들보다 밀려 있었어요. 권수찬 전 부원장보는 한 제가불자에게 재행무상에 대한 법문을 듣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수행을 하면서 인생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좀 이제 보는 그게 달라졌고요. 일과를 하면서 말하자면 항상 좋은 거 하고 나쁜 건 항상 같이 온다는 거죠. 이게 늘 그냥 좋은 것만 뭔가 좋은 거 이면 항상 나쁜 것도 붙어 있다는 얘기죠. 빛과 그림자가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도 원리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차츰 눈이 떠지게 되는 거고 매일 그렇게 일과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때도 많고 순경계, 역경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 힘을 얻는 거죠. 소위 등력이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지난해 퇴직한 그는 수행에 한층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수행의 사표 성철 스님이 창건한 도량 하남 정심사에서 제가불자들의 자력 수행 문화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공부에 깊이를 더해 안목을 밝혀 지금까지의 인연 공덕을 회양하겠다는 말이 여운을 남깁니다. 부처님법을 바탕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면 내가 무한한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뭐든지 두려울 게 없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위태롭지 않습니다. 신행이 삶의 격가지가 아니라 밑바탕이 될 때 인생이 위태롭지 않다는 권순찬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말이 뇌리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가 만 18세 미만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가출 청소년 보호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집니다. 불교계에 관심이 높은 분야이기도 한 새해에 달라진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 정책들을 배재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은 보육 환경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작년에는 만 14세 미만으로 지원했던 것이 올해는 만 18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 연령이 크게 확대되었고요. 지원 금액 역시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대폭 확대 강화됩니다. 또 취업이나 학업으로 양육 공백을 겪는 복지시설 내 한부모들을 위해 아이 돌보미가 무상으로 파견됩니다. 일반 가정의 아이 돌보미도 3만 명까지 확대돼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지원 시간도 연 72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1인당 500만 원 내외의 자립 지원금이 신설되고 폭력 피해 이주 여성들을 위한 전문 상담소도 설치됩니다. 유명 유튜버 양혜원 씨의 사례처럼 불법 촬영과 유포 등으로 고통받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16명에서 올해 26명으로 확충하고 불법 촬영이나 유포 피해뿐만 아니라 사이버 성적 괴롭힘과 몸캠 피해도 지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라인을 구축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경찰 신고를 위한 체증, 무료 법률 서비스 및 의료 지원 연계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능력 있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와 세일센터 인턴 사업의 기회와 예산도 확충합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와 자립 지원관, 회복 지원 시설이 추가로 세워지고 저소득 청소년들의 생리대 구입 지원 방식이 현물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바뀝니다. 이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 체험과 취업 지원을 위한 꿈 드림센터가 새롭게 설치되는 등 올해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근대 불교 미술을 이끈 금용 일섭스님 후학들의 작품이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는 제3회 불교미술 일섭문도전 불모들의 향연이 개막돼 오는 4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전시회에서는 불화를 비롯해 회화, 조각, 진영, 선화 등 사단법인 불교미술 일섭문도회 소속 작가들이 발표한 작품 82점이 선보입니다. 불교미술 일섭문도회는 호남 출신의 대표적 금호로 손꼽히는 일섭스님의 화맥을 잇는 후학들로 구성된 불교미술단체로 현역 작가 3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불교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부처님 되신 날, 성도절입니다. 대부분 사찰에서 내일 오전 법요식이 열리고 철야 정진 기도도 회양합니다. 불자들에게 성도절은 깨달음으로 무상정각을 이룬 부처님을 담기 위해 신심을 다지고 흐트러진 마음을 점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찰이나 수행처에서 정진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그동안 이어온 신행 활동을 점검하고 초발심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했던 신행 생활을 다잡고 신심을 고취할 원력을 세우는데 부처님 되신 날, 성도절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1월 12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